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우려 속에 도대체 왜 국회는 밤 늦게까지 토론을 벌이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새벽에도 하루의 생업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은 법률을 전공한 법률 전문가인 10여 년간 판사를 지낸 저 추미애가 볼 때도 이 법은 도저히 법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또한 법률 전공자로서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포로부터 자유를 위한 이 테러 방지법이 그러나 거꾸로 국가 정보 권력에 의한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로의 회귀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테러 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빙자해서 국민을 옥죄기 위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교활한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내용적으로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이며 형식적으로도 그야말로 비법률적이며 비전문적인 문구들로 만들어진 조악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날림 법안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생계를 위한 삶이 무엇보다 고단합니다. 그 고단한 삶을 정치로 위안받아야 하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이라는 일명 국민 테러법을 만들어 삶을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아니 국민 테러법은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침해하는 경우에도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결국 죄형 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인 것입니다.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벌 제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근대 형벌 제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본 법안을 보면 죄형 법정주의를 깡그리 부정하고 국가 권력의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이른바 죄형 전단주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전제국가에서 정치 이념의 형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중세 시대와
근대 초기 이전에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고 권력자나 관원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행하였으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밀실재판과 재형 전단주의 등 당시의 전제적 형사제도를 비판하고 사회계약에 의하지 않은 형벌의 부당성을 설파했습니다. 이에 촉발되어 국가 형벌권의 전행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죄형 법정주의가 대두되었으며 근세 이후의 형법은 이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중세시대 이전에 어느 나라에 사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죄형 법정주의의 전제주의 국가인 죄형 전단주의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이 테러 방지법은 절대로 직권 상정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조된 짜깁기 법입니다. 차마 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법률로서는 갖춰야 할 명확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테러 방지법 제9조에 조사 대상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조사 대상자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피의자면 피의자, 참고인이면 참고인, 용의자라든지 하다못해 피내사자라든지 그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 수집이나 첩보 같은 것은 죄형 법정주의 적용 이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이나 다시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이나 첩보 같은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적용 이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이나 첩보의 결과 범죄의 단서가 포착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 방지 법안에 있는 조사 대상자에 인용된 조사의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조사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조사라는 것이 수사인 것인지 증거 수집인지 첩보인지 아니면 그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지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 수집이나 첩보 같은 것은 밀행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는 죄형 법정주의 이전의 단계입니다. 첩보나 정보 수집 단계에서 수사의 단서가 포착돼 수사 단계로 넘어오면 그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사라는 것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죄가 있다고 하면
형벌이라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로 넘어오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 방지법에는 테러라는 엄청난 범죄를 주장하면서도 테러에 대한 정의조차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찍이 있었습니다. 이 법상의 테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얼마나 급하게 베꼈는지 뒤에서 제가 자세히 다시 언급해 드리겠지만 그 잘못된 문구마저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즉, 엄청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서 죄형 법정주의 요건이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 침해법입니다. 특히 보안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와 인신 보호를 위한 형사 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외부적인 간섭을 받게 되고 나만의 영역이 타의에 의해서 외부에 공표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내지 행복 추구권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논리의 설득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인간의 존엄성을 핵으로 하는 인격권 내지 개성 신장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급조해서 직권상정하려고 시도하는 이 테러 방지법은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 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죄형 법정주의를 전혀 지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정하는 실정법의 내용과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의 핵심입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같은 테러 방지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로 가득해서 제가 아무리 뜯어보아도 도저히 법률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테러 방지 법안은 국정원 중심의 공안 통치 시대로 대한민국을 회귀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정원의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의 명백한 의도는 내세운 테러 방지보다는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 확대라는 제법에 더 관심이 많은 국정원 무소불위의 권한 확대법이라 보여집니다. 수사 절차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와 강제수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증거 보조 청구권,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 방지법 제2조 8호는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진술 요구와 같은 강제 수사에 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나 자료 수집을 빌미로 얼마든지 함부로 영장도 없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기밀주의 속성상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료 제출 및 진술 요구 등은 사실상 수사 활동이므로 수사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정원이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조건 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필요성이란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있고 공소 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 제기의 가능성도 없고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없을 때는 수사도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테러 조사 활동을 빌미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무제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농후한 것입니다. 수사의 상당성이란 수사의 신의칙, 수사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 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테러 조사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과 이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막연하게 풀어버린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이라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표현입니다. 진술 요구를 목적으로 만일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의 장소, 제한 시간, 동행 요구자 등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이 테러 방지법에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더라도 동행 요구 시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 성명을 밝힌 후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동행한 경찰관은 가족, 친지에게도 신분과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6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이 인권 보호를 위한 그 어떤 규정도 없이 진술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진술 요구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강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에 관한 적법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런 것이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테러 활동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만 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런 강제 처분 우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테러 방지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이 법은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뻔뻔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처분 법정주의란 인권 침해 위헌 방지를 위해 강제 수사의 허용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에 의하여야 하고 강제 수사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 처분 후 적법성의 한계를 법률에 명백히 규정해 법관에 의한 구체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장주의란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장, 즉 사전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례성의 원칙도 언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사건의 의미와 기대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성이 유지될 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강제 처분 후 실행기간과 방법을 제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강제 처분은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정보, 첩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필요한 최소 한도의 제약 안에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자의적으로 인권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임의로 조사 대상자가 임의 동행이나 진술을 응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성이나 밀행성이 강한 첩보기관이 이를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라도 정보기관에 의해 의문의 장소, 알지 못하는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에 장기간 구금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보기관이 보안 유지의 관행과 속성상 이를 묵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국민은 피해 구제를 받지도 못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 과거 역사에서도 수없이 이런 일들은 반복되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임의 수사라 하더라도 적법성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임의 수사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 동행과 강제연행의 구별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 동행 후의 신문 방법,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유무, 식사, 휴식, 용변의 감시, 퇴거 희망이나 동행 거부의 유무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테러 방지법에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테러 방지법의 제9조 4항인 것입니다. 그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들으시는 국회의장님께서도 이미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나 추적권을 갖는다니 이것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제9조의 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즉 범죄의 구성 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정하는 실정법의 내용과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제형 법정주의의 주요한 골간입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제형 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이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개념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추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수사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 지금 들으시고 있는 것입니까? 광범위한 추적권을 국정원에게 허용한다면 미행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추적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추적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첫째, 도망가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는다. 둘째,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 간다 라는 뜻입니다. 추적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고 기간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영장주의의 광범위한 예외를 국정원에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규정인 것입니다. 만약 추적을 법적 표현이 아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허용한다면 영장 없이 전자추적 장치를 달아도 국민은 항변을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도 아닌 국정원이 의심 대상자로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까? 추적하니까 전자추적 장치가 기억나시죠? 그 경우에도 특정 범죄자의 경우에도 전자추적 장치의 부착은 기간의 제한과 법원의 부착 명령 판결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를 범한 자가 대상인 것이고 19세 이상자로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 명령 판결을 해야지만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단순히 정보 수집 차원에서 자료 수집 차원에서 위험 인물이라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신호 발신 장치나 전자추적 장치를 달아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조 사항인 것입니다. 만약 테러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추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사전 사후의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적의 결과 혐의가 없거나 입건을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 추적의 결과 혐의가 없거나 입건을 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추적자에게 통지하고 피추적자가 추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나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그런 보완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법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직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애국법 제505조는 국가안보 제출 명령에 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던 기존 보고서를 상하원 법사위원회에도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던 공정신용평가법상의 국가안보 제출 명령 조항까지 개정해서 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에 6개월마다 국가안보 제출 명령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애국법 또는 애국자법과 비교해 볼 때 테러 방지 법안은 애국법 정도의 수준과 내용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테러 방지법의 국회 심의 또한 매우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 정보위원인데요. 저조차도 지금 상정된 수정 법안의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대로 토론을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토론권, 심의권도 부정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엉터리 법안을 날치기 직권상정하려는 것입니까? 테러 방지법은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국정원법 등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및 대응과 관련된 기초법률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여권법,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국정원이 무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항공보안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법, 원자력 안전법,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지법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법률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내포하고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 안전,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통신, 개인정보 등 안건의 성격상 정보위원회에서만 다루기 매우 어려워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해 정보위원회만이 아닌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반드시 의견 교환을 하여야 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법안이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테러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국정원, 그 국정원 스스로 공포를 생산하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반드시 회의록을 통해서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직권상정하려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묻습니다. 대테러 입법의 기준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통합적인 대테러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으로서 테러 대응에 있어서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보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적법 절차, 사생활의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대테러 입법으로 국가정보수사기관의 감시 및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 권한의 강화 이전에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난 이후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실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국가 비상사태를 예정하고 우려한다는 것만으로 국민 공감대도 없고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도 그치지 아니한 채로 직권 상정을 해버렸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로 제정된 법률은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 소원도의 형태로 다시 통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은 당사자가 침해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법적 통제는 이와 같이 힘들기 때문에 입법부로서는 절차적 통제 수단의 확보와 법 규범으로서의 제대로 된 명확한 규범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에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급조되고 어설프게 수정된 테러 방지 법안을 한시바삐 통과시켜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항상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헌법상 권리와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헌법국가로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헌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헌법국가로서 자기 이해와 의무를 포기함이 없이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과제는 대한민국 국회의 몫입니다.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 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 상황의 적절한 대응과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역할은 우리 국회의 포기할 수 없는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테러 방지 법안 제3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장식적인 조항 하나 있다는 것만 의지해서 그런 책무를 포기하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립 서비스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이고 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마치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에 국한되는 것이고 테러 위험 인물도 테러 단체 조직원 또는 테러 단체의 선전 자금의 모금 등 활동과 관련 있는 자만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 제2조의 테러 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 대테러 활동과 조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비법률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과 법 제9조의 출입국, 금융거래정보, 통신정보, 수집 권한, 위치정보 요구 권한, 대테러 조사 및 추적 권한으로 이런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국민도 국정원이 테러와 관련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조사 대상자에 얼마든지 포함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의심만으로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국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14년 동안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은 이 법에 대한 반헌법적, 인권 침해적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장식적인 조항 하나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해소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정원의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확대해서 인권 침해의 우려를 더욱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애국법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의 종류, 자료 제출의 방법, 자료 제출 요구권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 기록, 도서관 이용자 목록, 도서 판매 기록, 도서 구매자 목록, 총기 판매 기록, 소득 신고 기록, 교육 기록 또는 개인정보 인식이 가능한 의료 기록에 대한 필요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 명령 신청은 법관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을 요구한 유형물이 국제 테러나 첩보 활동의 목적하에 단순히 위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증명하는 사실 진술 또는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발부된 명령서에는 제출 대상인 유형물이 충분히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유형물을 제공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하고 그 유형물을 수집하고 활용 가능하게 하는데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테러 방지법도 이런 적법 절차 조항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미완성의 초안도 못 되는 법안을 서둘러 직권 상정해 국회의 권능을 포기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권 상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헌법상의 소중한 기본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공포 속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